대관을 가면서 영상을 하나 찍어 올렸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하지 마라. 지역주택 조합. 성공 확률도 높지 않은데 위험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은 지역주택 조합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 건설사가 건축을 하는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 분양을 받을 때는 건축한 회사로부터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는 이제 토지를 모아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아파트 착공 전에 미리 예약을 하듯이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합이죠. 조합은 우리가 말하는 동업이에요. 이 조합에 가입을 하는 거는 내가 동업자의 한 명으로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내 사업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해가야 할 사업. 각자 돈을 모아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서 거기서 내가 약속한 아파트 하나 받고 남는 거는 나눠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같은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으쌰으쌰 해서 해보자 하는 게 바로 조합입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나눠 가지자. 조합원 숫자보다 더 많이 지어서 일부 초과해서 지은 세대는 청약 등으로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사업비에 충당을 하거나 수익으로 배분을 하자. 이러한 목적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단계라고 하면은 첫 번째 모집을 합니다. 조합원 모집.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이후에 신축을 해서 분양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하거든요. 크게는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수천 명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수천 명이 모여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죠. 한두 명 정도가 이제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의 경험이 있는 시행사 등과 함께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그냥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조합원 모집하면 됐어요. 예전 법률에 따르면 열심히 조합원 모집해서 토지 소유권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업을 잘 추진할 목적이 없이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사기를 치려고 조합원 모집해가지고 계약금 받아서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합원 열심히 모집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봤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싶었던 그 땅 소유자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소유자들이 땅을 안 팔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뭐 모은 돈을 사업비로 다 날려버리고 이제 남은 거 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해가 극심하니까 그래서 법이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토지, 그 토지의 50%는 사용 권한을 확보해라. 이 사용 권한을 확보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유권 등기 쳐가지고 소유권 완전히 확보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나 무조건 여기 사업하는데 토지를 사용하는 걸 동의를 하겠다. 다른 데 안 팔겠다. 나중에 절차가 진행되면 정한 금액에 팔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받아도 돼요. 소유권이나 사용 승낙 등으로 사용 권한을 확보한 토지가 50% 이상이 됐다. 그렇게 해야지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조합원 모집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할 때 사용 권한이나 소유권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지를 꼭 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토지 확보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의 키포인트거든요. 아파트 자체는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 언제든지 지을 수 있지만 지으려면 토지는 소유자가 안 팔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토지들은 보통 뭐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이런 노후된 다세대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조금씩의 땅마다 소유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뀐 거죠. 지역주택조합 사무실 길에 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조합원 모집을 하는 데니까 이미 모집 신고는 했을 거고 모집을 하다가 설립 인가를 받으면 대대적으로 붙여놓고 홍보를 합니다. 왜냐면 이 설립 인가를 받는 것도 힘들거든요. 조합원들도 상당히 모집을 해야 되고 토지의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돼요. 80% 이상을 전부 사용 승낙을 받으면 안 되고 최소한 15% 이상은 확실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사업이 어느 정도로 가시화가 됐다고 했을 때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내려주기 때문에 설립 인가가 됐다는 거는 엄청난 그 사업의 진전에 대한 증거가 되죠. 조합원 설립도 다 끝났고 토지 소유가 전부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소유권 100% 다 확보를 해야지 되는데 소유자 100%를 모두 설득하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에서는
조합원은 95%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를 하면 나머지 5%는 그냥 매도 청구해가지고 시가로 매입할 수 있게끔 이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100%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95%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이 단계에 이르러야 아파트의 규모와 동의 배치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가입할 때 동호수를 지정을 하잖아요. 나는 뭐 101동 1502호를 받고 싶다 하면 그걸 지정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쓰거든요. 조합 가입 계약할 때는 동호수 예정 배치도를 보고 거기에 있는 동호수를 지정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사업계획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고도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일조권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도로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 반영해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절이 되면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정했던 동호수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은 무슨 돈으로 진행이 되냐? 당연히 조합원들이 납부한 납부금으로 분담금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죠. 일단 사업이 진행이 되는 단계에서 조합원들이 분담금 전액을 다 내지 않잖아요. 사업 추진의 정도에 따라서 납부금을 분납으로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그 납부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사업비가 당장 필요하다 이러면 대출도 받아서 쓰고 나중에 분담금을 거둬서 대출을 갚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아파트 일반 분양까지 마무리가 되면 일반 분양이 된 세대들은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 분양금은 그대로 조합의 수익이 돼요. 기존에 대출금이 더 남아있으면 그걸 더 갚게 되고 빚도 남은 게 없고 일반 분양했더니 이 정도 수익이 남았다 하면 그건 당연히 이제 조합원들의 재산이 됩니다. 어떻게 그거를 나눠 가질 건지 이런 걸 정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